서 변호사님, 예. 오늘이 이제 총선 D-1년입니다. 그래서 내년 총선은 아무래도 뭐 윤석열 대통령의 중간평가 성격이 있는 것이고, 윤석열 대통령의 입장에서는 총선 무슨 일이 있어도 반드시 승리해야 할 그런 절체절명의 과제 아니겠습니까? 그렇지 않아도 지금 우리가 보고 있잖아요. 목도하고 있는 사실 아닙니까? 민주당이 완전 입법 독재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 만약 내년 총선에 진다면 2027년까지 그냥 이 멱살 잡혀가는 수밖에 없기 때문에 여권 내에서도 내년 총선에 대비해서 최근에 민심이 좀 이반이랄까 이탈이 심각하다는 면에 대해서 위기의식을 좀 느끼고 있는 것 같죠. 그렇죠? 지금 이게 그렇죠. 지금 뭐 냉정하게 이제 그 정세 판단을 해보면요. 상당히 만만치 않은 그렇습니다. 이런데 그 상황입니다. 현재는 이번에 보궐선거만 보더라도요. 전주에서 이제 우리 국민의힘 후보가 8%밖에 못 얻었어요. 옛날에 윤석열 대통령이 15% 얻었고 그 전에 정운천 이분이 당선된 적도 있어요. 당선까지 됐죠. 근데 8%밖에 안 됐고, 그 다음에 울산의 교육감 선거도 22% 차로 제가 이제 참패를 했고요. 울산은 특히 우리 텃밭 아닙니까? 김기현 대표가 그 지역 아닙니까? 그 다음에 충청에서 이제 울산 남구, 김기현 대표가 남구 을입니다. 그 다음에 이채익 의원이 남구 갑이에요. 이번에 기초 의원이 남구 갑이지만 그래도 이게 남구 을이 김기현 대표 지역구 아닙니까? 남구 아닙니까? 거기에 서울의 강남입니다. 법원 가기 때문에. 근데 거기서 1대1로부터가 전 거예요. 이 말은 이제 뭐 구도가 나빠가지고 우리가 뭐 무소속이 아니라 나가 구도가 나빠진 게 아니고 1대1로 진검승부했는데 전 거예요. 상당히 지금 이게 충격적인 이런 데 보궐선거가 이게 나오고 있거든요. 저는 뭐 지금 이게 상당히 위기 상황을 좀 인식하고요. 좀 전면적인 여러 가지의 인적 쇄신 이런 게 좀 필요한 시점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우리 시청자님들은 저희들이 이 얘기가 무슨 국민의힘이나 윤석열 대통령을 비판하려 한 게 아니고 좀 경각심을 가지라는 차원에서 이 얘기를 하고 있는데, 갤럽에서 조사한 것 보면 4일에서 6일까지 그 조사 내용을 보면 야권이 승리할 것이다가 50%입니다. 그리고 여권 승리, 그러니까 정부 지원론은 지지하는 사람은 36%, 14% 차이가 나고, 중도층의 경우는 정부 견제론이 57, 정부 지원론이 31, 26% 차이가 나고 있습니다. 또 정당 지지도에서 리얼미터가 지금 오늘 10일 날 나오지 않습니까? 국민의힘은 37% 지지고 민주당은 45.9%로 이렇게 역전이 된 상태고, 시사저널이 D-1년을 계기로 해서 여론조사를 한 거 보면은 내년 선거에서 제1당이 어디가 될 거냐. 국민의힘 39.1, 민주당 55.5. 어느 당 후보를 찍겠느냐. 국민의힘 37.5, 민주당 51.5. 이렇게 지금 차이가 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지지층에서는 무슨 소리냐. 그건 일부 여론조사일 뿐이다. 하지만 이 갤럽이라든가 꽤 신용도가 높은 이런 여론조사에서도 국민의힘과 민주당의 지지율이 역전되어 있고, 정부 견제론이 오히려 정부 지원론보다도 훨씬 높게 나온 이 현실, 아직은 뭐 1년 정도 남아 있으니까 얼마든지 회복이 가능하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 빨간불, 국민의 어떤 경고음이 울렸다, 이런 인식을 해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아마 대통령실에서도 윤석열 대통령도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심각성을 인식을 하면서 좀 전반적인 어떤 분위기 쇄신이랄까 이런 차원에서 대통령실부터 아마 5월 전후해서 미국 방미가 끝난 뒤에 좀 개편하지 않나, 그런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네, 저도 이제 공감하는 게요. 제가 이제 내각에서요. 좀 제대로 이제 역할을 하고 있는 분들, 싸우고 있는 분들은 이제 한동훈 법무부 장관, 그 다음에 원희룡 국토부 장관, 원희룡, 그 다음에 박민식 우리 있잖아요. 보훈처장. 아직 부로 격상은 안 됐잖아요. 박민식 부훈처. 이 정도는 상당히 열심히 하고 잘하고 있다 봐요.
근데 일부 장관은 잘 존재감이 안 보입니다. 예. 그리고 이제 무엇보다 이제는 이제 그 비서실장이나 총리도요. 예. 조금 이게 고민해 봐야 돼요. 저는 대통령이 되면 옛날에 제가 박근혜 대통령 때도 제가 한번 방송한 적이 있는데 예. 왜 대통령이 되면 이게 총리를 이렇게 올드한 자기보다 이게 좀 아래 사람을 안 쓰고 위로 갈까? 이게 저는 잘 이해가 안 돼요. 그러니까요. 이게 누구나 대통령이 되면 그런 생각이 드는가? 예를 들어 이게 박근혜 대통령이 김기춘을 예를 들어 이게 실장이나 예. 총리도 이게 노예하게 쓰잖아요. 예. 근데 이번에도 한덕수 총리 아닙니까? 김기춘 흘러간 물이거든요. 예. 그다음에 김대기도 제가 알기로 이게 MB 때 좀 이게 약간 흘러간 물 아닙니까? 예. 이런 식으로 이게 왜 과거로 자꾸 이게 돌아갈까? 이런 데 생각이 드는데 오히려 이게 한동훈 장관 73년생입니다. 예. 얼마나 이게 패기 있게 잘합니까? 예. 아니 총리는 40대를 못 씁니까? 하여서 유럽은 50대 총리들이 쓰잖아요. 30대들도 많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이게 왜 총리 비서실장이 이렇게 올드해야 되는가? 그런 게 활력이 떨어지는 거죠. 예. 저는 과감하게 정계 총리나 비서실장도 이게 바꿀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개편이 예. 이런 생각이 들고 아마 미국 갔다 오시면 이게 개편할 거로 보는데 뭐 대통령실은 우선 뭐 말씀하신 대로 김대기 비서실장 그리고 강승규 시민사회 수석, 이진복 정무수석, 김은혜 홍보수석 이런 분들은 지금 이미 정치권에 발을 담궈 놓고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교체 그런 수요가 지금 있다고요. 그러니까 저는 이제 그 두 가지로 교체를 해야 된다 보는 게요. 두 가지로 하나는 이제 그 총선 승리를 위해서는 우리가 이제 그 최고의 드림팀을 만들어야 돼요. 예, 맞아요. 총선 승리 위해서 드림팀 최고의 선수들을 다 뽑아야 돼요. 그러면 이게 차출해야 됩니다. 예, 대표적인 게 제가 한동훈 장관, 예. 그다음에 원희룡 장관, 예. 그다음에 박민식 처장 예. 이런 분들은 총선 승리를 위해서 차출해야 된다. 이래 보고 그다음에 두 번째 바꿀 부류가 바로 이게 문책이죠. 예. 어떤 분들은 이게 계속 혼선만 일으키고 존재감도 안 보이고 뭐 이런 분들 있잖아. 예. 이런 분들에게 교체해서 새바람을 일으키는 그러니까 두 가지 이유로 교체한다. 잘하는 사람은 총선에 차출하는 그다음에 못하는 사람은 문책성으로 교체하는 이 두 가지로 저는 인사 수요를 해야 된다. 이번에 이래 봅니다. 그 인사 수열 그러니까 뭐 총선을 겨냥한다고 한다면은 아무래도 대통령실에서 화두로 나온 게 정치 교체고 결국 그 이야기는 인물 교체, 새로운 인물로 교체하는 것. 그래서 당정도 당은 어차피 교체가 돼버렸습니다만은 정부의 대통령실과 내각 교체가 있어야 하고 또 지역에 있어서도 이제 준비 단계에 들어가야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정치권에서 계속 흘러나오는 얘기가 검찰 군단 투입설이란 말이야. 그래가지고 이 문제가 특히 뭐 민주당이라든가 야권에서 자꾸 제기를 해갖고 여권을 흔들려고 하는 것 같아요. 장제원 의원 같은 경우는 괴담이다, 괴담. 뭐 검사들을 몇십 명을 40명, 50명 투입한다. 이게 말이 되느냐 이런 얘기 아닙니까? 검찰은요 이래 보면 돼요. 검찰은 이제 검사 출신이라는 이유로 불이익을 받을 이유도 없고요. 예. 그다음에 또 검찰 출신이 우대받아 가지고 다 해도 안 됩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나 이제 검사 출신이라도 일반 다른 직능과 똑같은 기준으로 평가를 해서 국민의 지지나 이게 높으면 그냥 쓰는 거예요. 대표적으로 아니 한동훈 장관은 저는 검사 출신이 아니에요. 한동훈 장관은 이제 검사 사표 낸 게 오래됐습니다. 법무부 장관은 민간인입니다. 근데 그 한동훈 장관도 옛날에 검사를 했죠. 근데 이런 분들 쓰는 거 저는 이게 대찬성이죠. 한동훈 장관 같은 게 셀럽이 필요한 겁니다. 선거 때. 또 이제 이원석 총장이 안 노겠지만 만약에 논다면 그분이 서울대 정치학과거든요. 만약에 총장 임기가 있어서 안 노겠지만 검찰에도 유능한 사람들 좀 있거든요. 이복형 근무원장도 좀 얘기가 되는 것 같더라고요. 몇 명이 주진우 법률비서관이나 여러 명이 거론되는데 저는 이제 몇 분 정도 훌륭한 분들 국민이 지지하면 놓을 수도 있는 거고요. 그렇죠. 그렇지만 이게 집단적으로 몇십 명 해가지고요. 이렇게는 안 놓을 겁니다. 그러니까 누가 이렇게는 안 놓을 거예요. 봐도 그렇게는 그는 할 게 괴담이 맞고요. 선거에 지겠다는
생각을 하지 않나 그런 식의 공천이 있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럼 저도 그 조금 이제 뭐 법률 분야가 아닌 쪽에 검사 출신이 가는 거 있잖아요. 예. 이런 거는 이게 조금 이제 국민 눈높이에 맞춰가지고 조절할 필요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금감원장까지는 이복형 같지만 만약에 지금 방통위원장도 있잖아요. 예. 방통위원장이 한상희 변호사거든요. 근데 만약에 검사 출신이 방통위원장을 한다. 이거는 이제 아니라 봐요. 지금도 이제 뭐 이게 방송 전문가가 방통위원장 해야죠. 검사 출신보다는. 예. 이런 식으로 이제 다른 분야 있잖아요. 그 분야를 존중해 주 된다면 그 분야에서 최고 전문가를 찾아야 되거든요. 이제 그 다른 분야까지 저는 검사 출신이 다 가는 거는 문제가 있고 청와대도 이제 그 검사 출신 비서관들이 몇 명 있잖아요. 그 중에 뭐 인사비서관이나 그다음에 복두교 기획관 있잖아요. 이분들은 이게 중에 한두 분을 바꿔주는 것도 괜찮아요. 이제 그 인사도 이게 너무 공격받으니까 저는 이제 그 조금 앞으로 이게 조심할 필요는 있다. 이렇게 보이고 그럼에도 이게 불구하고 진짜 능력 있는 검사 출신이 있다면 그걸 이렇게 역차별 받아서는 안 된다. 이렇게 봅니다. 또 하나는 뭐 지역을 따질 필요는 없지만 여당의 당에 뭐 과거 같으면 삼액이라고 합니다만은 지금 당대표, 원내대표 그리고 정책의장이 전부 영남권으로 이렇게 몰려 있는 게 과연 바람직한가. 물론 사무총장 이철규는 저 강원입니다만은 또 영남권에 사실은 뭐 총선이 가까워 가지고 공천이 되면은 대폭적인 물갈이가 할 수 있는 것은 영남뿐이 없어요. 수도권이야 121석 중에 전부 합해서 국민의힘은 16석입니다. 서울 49개 중에 9개뿐이 안 돼. 뭐 물갈이하고 자실 게 없어요. 호남은 뭐 아예 전멸이고 뭐 충청권에 일부 있습니다만. 그래서 영남권에 상당한 정도의 물갈이가 이루어질 수밖에 없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번에도 윤재옥 원내대표 되는데 영남권 의원들이 불안감이 많이 반영이 됐다는 거예요. 윤재옥 의원이 그 마지막 토론회에서 현역 의원이라고 해서 공천에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든든한 버팀목이 되겠다. 이런 얘기가 먹혀들었다고 하는 얘기가 있는데 어쨌든 영남 쪽에서도 뭐 지역을 가지고 따질 일은 아니고 능력으로 뭐 이렇게 해야 한다고 하지만 좀 다른 당직이라든가 좀 이런 면에서는 아무래도 수도권이라든가 중도를 잡아야 총선에 이기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쪽에 전부 편향되면은 누가 보더라도 잘된 그런 인사는 아니었다 이렇게 평가할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뭐 이제 당대표는 어차피 80만 당원들이 뽑았기 때문에 그 김기현 대표가 된 게 어쩔 수 없는 거고요. 그다음에 이 원내대표는 또 국회의원들이 다 뽑지 않습니까? 저는 이제 인물만 보면 윤재옥 원내대표 있잖아요. 이분이 그 경찰대 1기인데 수석 입학, 수석 졸업을 했어요. 네, 그렇습니다. 수석 입학도 많고 졸업도 많아요. 근데 둘 다 한 분은 저는 못 봤어요. 그만큼 이게 성실하고 꾸준하고 치밀합니다. 이런데 그 능력, 인물을 보고 그 국회의원들이 뽑았기 때문에 이걸 가지고 이게 그 뭐 지역 편중이다 이럴 수는 없고요. 다만 이제 그 앞으로 이제 그 좀 전국 선거니까 앞으로 이게 다른 지역을 저는 배려할 필요는 있다 봐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가 한동훈 장관이 총선에 놓으면 이분이 서울 압구정 아닙니까? 한동훈 장관이 서울에 좀 책임을 지고 그다음에 원희룡 장관도 동작 갑으로 이사 갔거든요. 예. 그러면 이게 나경원 대표하고 투톱이 됩니다. 예. 그러면 이게 동작도 좀 책임을 지고 이렇게 권력별로 이제 앞으로 이게 그 좀 중용을 해야죠. 예, 그렇습니다. 여러. 그다음에 저는 호남이 제일 중요하다 봐요. 왜냐하면 이게 그 호남 자체에서의 저 의석을 따기는 어렵지만 현실적으로 쉽지 않지만 수도권에 올라와 있는 사람들이 그렇죠. 얼마나 많습니까? 지금 이게 수도권 호남이 많기 때문에 40%가 됩니다. 30%. 그래서 이제 그 저희 호남의 뭐 원로들 중에는 이제 그 박주선 옛날 의원도 있고 그다음에 이용호 의원도 있고요. 이런 이제 그 원로부터 뭐 저는 제가 보기에 뭐 이준석이나 그 유승민까지 포용이 쉽진 않아요. 물론 이게 윤재욱 원내대표는 이준석까지 포용하겠다 이랬는데 그거는 이게 쉽지 않더라도 최소한 저는 뭐 그 밑에 있잖아 천하람이나 또는 신인규나 이런 이제 그 젊은 또 호남의
가는 사람도 있거든요. 이런 분들에게 포용하자. 예. 차라리 천안함 포용해 속에 순천에 꼭 어차피 쉽지 않은 지역이잖아요. 이런 이제 좀 하고 총력을 기울여야 됩니다. 이제는 선거는요, 이번 선거는 이게 절대 우리가 질 수 없는, 져서는 안 되는 이런 게 선거잖아요. 네. 그래서 제가 항상 하는 말이 이제 그 윤석열 대통령 빼고 한번 다 바꿔보자. 옛날에 이건희 예. 이분이 93년 프랑크 푸르트 선언에서 마누라하고 자식 빼고 다 바꾸자 했잖아요. 예. 삼성을 계획할 때. 우리가 윤석열 대통령을 바꿀 수는 없죠. 예. 그거는 탄핵이니 그 말이 안 되고 예, 그렇죠. 윤석열 대통령 빼고 예. 필요하면 총리, 다 바꿔야 합니다. 비서실장 뭐 누구든지 다 필요하면 김기현이 진짜 인기 없으면 당대표도 비대위로 갈 수 있는 거예요. 그럼요. 이 내년 말은 총선 얘기하죠. 윤석열 대통령 빼고는 승리를 위해서 다 바꿔보자. 이런데 그 절박감으로 가면 뭐 저는 아직 민심은 계속 출렁출렁합니다. 그럼요. 민심에게 왔다 갔다 합니다. 저희가 이제 그 최선을 다하면 아직은 희망이 있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네, 서 변호사님 말씀에 100% 공감을 표시를 하고 정말 윤석열 대통령을 빼고 다 바꾼다는 그런 절박한 자세로 1년간 준비를 하면은 내년 4월 총선에서 충분히 승리할 수 있다고 믿습니다. 네, 시청자 여러분, 오늘 방송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